공연 온 관객 아무나 불러서 무대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관객의 성격 특성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정말 궁금해했는데 대표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성격 특성을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대체로 온화한 편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같은 면도 가지고 있지요. 성격 유형 검사가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돼야지 판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정순의 행복을 만드는 이야기 제4편 기대가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화면 속에 포스터가 보이시죠? 2005년 개봉작이에요. B형 남자친구라는. 이기적인 B형 남자와 소심한 A형 여자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혈액형별로 성격 특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모티브로 한 영화였어요. 2005년 그 당시에 아마 혈액형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거예요. B형은 별나다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A형은 소심하다고. 따라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저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트리플 A형이에요 라고. 두 번째는 요즘 가장 대세가 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 MBTI예요. MBTI를 할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I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E형 같은데 I였어? 라고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은 별자리 운세와 타로 점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봐요. 재미삼아 보기도 하고. 이제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죠. 2024년에 오면 신년 운세를 보기도 해요. 그쵸? 보통 신년 운세를 보면은 꼭 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와, 이번에 이렇게 조심해야겠구나. 특히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물가에 가지 마세요. 아니면 올해는 삼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듣고 보통 사람은 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맞는 것 같은가요? 네. 잘 맞는다면 이게 바로 심리학 용어로 반음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포로 효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이 반엄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피터 테일러 반엄이라는 사람인데 서커스 공연 마케팅의 귀재라고 했어요. 쇼 비즈니스 개척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위대한 쇼맨의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쇼맨은 뮤지컬 영화예요. This is me라는 OST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연할 때 This is me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고 결혼식 축하할 때도 This is me라는 걸 베이스로 사람들이 많이 공연을 합니다. 이 위대한 쇼맨의 모티브가 된 반엄, 실제로는 서커스를 공연했던 쇼맨이에요. 지금 사진이 뭐냐 하면 반엄이 모집했던 서커스 단원들이에요. 서커스 단원들이 이색적인 인물들입니다. 소인증이거나 거인증이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분들이 많죠. 이 특이한 사람들을 서커스 공연에 세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위대한 쇼맨에 보면 지상 최대 쇼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지상 최대 쇼라는 말은 서커스를 지상 최대 쇼라는 비즈니스 상품으로 만든 건데 바로 반엄이 해서 미국 특허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상품으로 지상 최대 쇼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목을 끌 때 지상 최대 쇼를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엄이 가장 잘했던 건 뭐냐 하면 공연 온 관객 아무나 불러서 무대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관객의 성격 특성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정말 궁금해했는데 대표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성격 특성을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대체로 온화한 편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같은 면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한테 이 성격 특성을 줬다면 여러분하고 맞는 것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듣자마자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 성격하고 그 관객의 성격이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엄이 말했던
그 관객의 성격 특성은 실제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바로 나의 이야기였어요. 이걸 학문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 교수 포로였어요. 그래서 반음 효과, 포로 효과라고도 하는데 심리학 교수 포로가 성격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성격 검사 실시 방법은 그 교수님 밑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성격 검사를 줍니다. 그리고 실시를 하죠. 그리고 개개인에게 특별히 작성된 성격 분석 결과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결과지가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한번 학생들에게 평가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 성격과 학생들의 일치하는 점수가 5점 만점에 4.26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어때요? 굉장히 높죠? 도대체 어떤 성격 검사를 했냐면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모든 참가자들은 동일한 내용이 적힌 성격 검사 결과지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각각 개별적인 성격 검사를 하고 너의 특별한 성격 검사지라고 줬지만 알고 봤더니 똑같은 그 참가자한테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적힌 성격 검사 결과지를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성격에는 단점이 있지만 극복할 만한 결점들이 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한다. 당신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저는 이걸 듣고 와, 바로 내 성격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결과지를 보고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포로 교수가 말했죠. 반음 효과, 포로 효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성격 특성 및 심리 상태를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믿는 현상. 포로 교수가 학생들의 성격 실험 결과지를 바탕으로 반음이 어떻게 그렇게 쇼에서 일반 관객들의 성격을 잘 맞췄는지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일명 반음 효과, 포로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반음 효과, 포로 효과는 인지적 평양,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를 해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때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반음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자기한테 특별하다고 믿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상의 반음 효과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55세의 대운이 올 것이다. 제 친구 이야기예요. 굉장히 절친 친구인데 성격이 엄청 좋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굉장히 우아하신 분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딱 빼서 꽃에게 물을 싹 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며느리가 뭘 하기를 바라냐면 식사 준비를 하기 기다립니다. 근데 제 친구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침상을 쫙 차리면 시어머니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오셔가지고 밥을 드셔요. 그러면 우아하게 퇴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 친구는 설거지통에 다 놓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집에 올 때쯤 되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합니다. 며느리야, 오늘 저녁은 뭐야? 라고 묻는다고 해요. 그것도 화를 내고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우아하게 며느리 오늘 저녁은 뭐야? 라고 물으면 잠깐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두부찌개가 먹고 싶구나. 그러니까 올 때 시장 꼭 봐서 와라 라고 하면 친구가 성격이 너무 좋고 착하니까 또 시장을 바리바리해서 온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점심때 먹은 설거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저 같으면 엄청 화를 냈을 텐데 친구가 사람이 정말 좋아요. 인생이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다 해놓고 밥을 해서 다시 저녁을 먹고 오면 우리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TV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 정도의 시어머니의 아들은 어떤 정도가 돼야 되냐면 최소 판검사는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맨날 놀려요. 너네 신랑은 삼성 기업의 아들이야? 아니면 숨겨놓은 제2의 인물? 이런 식으로 맨날 놀리거든요. 근데 정말 보통 중에 보통입니다. 심지어 작은 사업을 했는데 그것조차 안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친구들과 정말 점을 잘 본다는 점장이 찾아가요. 1년을 기다려서. 원래 점집은 유명하면 1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돼요.
갔더니 그 점장이 한참 보더니 55세부터 돈 모으고 편하게 살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55세가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54세 정도 되면 지금까지 넣었던 보험이 다 끝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54세 정도 되면 딸이 하나밖에 없거든.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대학 졸업해서 취업할 시기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웃으면서 나도 맞추겠다. 너 55세 정도 되면 봐라.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고 니랑 나랑 밖에 집에 안 사는데 돈 안 모을 수 있겠냐고, 편하게 안 살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50여 세가 친구는 늘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올해 뭐가 바뀌었어요? 네, 만 나이가 바뀌어가지고 1년을 더 기다려야 슬픈 일이 있는데 이 친구는 또 그걸 합리화를 합니다. 뭐라고? 딸이 1년 휴학을 한 거예요. 올해. 그래서 당연히 55세가 되면 기다려진다는 말이 믿게 된 거죠. 두 번째 사례에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다려. 20살이 넘으면 공부할 거야. 제 지인의 아들 이야기예요. 지인의 아들이 고3이 됐는데 공부 빼고는 다 재밌는 거예요.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타자기거든요. 요즘 타자기 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타자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직구를 해가지고 타자기를 사서 고3 때 타자기 연습을 한 친구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책을 배달시킵니다. 그렇게 독서가 재밌었대요. 고3이 되니까 웬 책이 그렇게 재밌는지 취미가 책 모으기였대요. 엄마가 이 상황이 되면 너무 열받는 거죠. 고3이 공부를 해도 들똥말똥인데 늘 책 읽고 타자기 소리만 계속 방에서 들렸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이 집도 똑같이 굉장히 유명한 점집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점장이 하는 말이 지금 아들은 공부할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20살이 되면 얘는 무조건 공부할 것이다.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수능을 완전 망친 겁니다. 안 망친 게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봐도 망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돌아서 너무 미안하니까 엄마 나 타자기도 옆에다 치우고 책도 다 정리해 주세요. 저 이 시점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엄마한테 화이팅 해달라고 얘기했대요. 처음에 점장의 말을 들었던 엄마는 너무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아니 고3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공부할 거를 기다리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수능을 망치고 돌아와서 엄마 진짜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라고 하니까 그 점장이 말이 그때서야 들리더래요. 위안이 된다고. 그런데 수능 망치고 와서 엄마한테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미안해서도 하는 위로의 말 아닐까요? 사람이 힘들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일반적 예칭이 긍정적 특성만 취해서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위안이 되는 말이 되게 됩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착각이라고. 착각에 기대는 삶을 원하십니까? MBTI 성격 검사를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격 유형 검사로 보고 취업이나 결혼이나 아니면 면접에도 많은 판단을 한대요. 그런데 세상에 인간의 성격이 16가지 유형만 존재할까요? 성격이라는 건 타고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많이 변화돼요. 그랬을 때 성격 유형 검사가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돼야지 판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너는 죄이니까 너무 꼼꼼하다. 정말 스트레스 받겠다. 이렇게 사람을 편견하고 낙인을 찍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저는 운전을 한 지 20년 이상이 넘었어요. 사고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 저는 3번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는 누가 제 앞범퍼 쪽을 확 끌고 뺑소니를 쳤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2주 동안 제가 CCTV를 다 돌려서 결국은 잡아서 앞범퍼를 갈았습니다. 한 달 정도 있더니 제가 신호등이 대기한 상태인데 뒤에 와서 누가 팡 박았습니다. 그래서 뒷범퍼를 싹 다 갈았습니다. 세 번째 사고는 제가 저희 집에서 나올 때 옆에 주차장을 왕창 갈았는데 견적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교통사고가 올해 3번이 났고 그 견적을 다 합쳐서 한 500 정도가 넘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은 주택이에요. 주택에 주차장이 있는데 누가 주차장을 차로 받고 뺑소니를 친 거예요. 또 이 뺑소니를 잡기 위해 제가 CCTV를 막 돌렸죠. 돌려서 결국은 잡았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올해 여름에 장마가 엄청 많이 왔었죠. 물이 새는 거예요, 지붕에. 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어서 제가 우연히 지인을 만나서 넋두리를 한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더니 이 지인 중에 점을 엄청 좋아하는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나이하고 제 상황을 막 듣더니 삼재네라고 하는 거. 삼재? 그게 뭐야? 그랬더니 올해 나쁜 애군이 너무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 그랬죠. 저는 인생은 항상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총량이 있는데 단지 올해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렸을 뿐이에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자리 운세라든가 띠 운세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유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의 운을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일반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그걸 듣고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인생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걸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 현재의 행복한 삶을 만들죠. 하지만 무엇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요? 자기 확신, 자존감, 노력? 저도 어디에 기대를 걸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헛된 기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